11장에 나오는 건 2차 함수의 마지막 주제고요. 내용은 최대 최소입니다. 우린 앞에서부터 그냥 수학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나중에 뭐 수학 하에 가서 다른 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아니면 뭐 2학년 때 다른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데 가도 당연히 다 함수마다 끄트머리엔 최대 최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꽤나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뭐 특히나 2학년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 이렇게 이런 애들도 함수니까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하고 뭐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최대 최소 이야기를 할 때 걔네들 자체만으로는 최대 최소 이야기를 할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배운 적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그게 뭔지 모르지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래 뭔지 모르지만 배우고 나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에 가서 보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함수를 배운다고 하지만 그 녀석 가지고 최대 최소는 딱히 풀 게 없기 때문에 치환해 보면 결국 다시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엄청 중요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일 거라고요. 앞으로도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 언제나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정리를 잘 해두시란 이야기예요. 아이고. 이 안에 보시면 꼭지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건 그냥 뭐 이차함수 최대 최소고 역시나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하겠죠.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건 판별식 이용하는 건데 중요한 걸로 따지자면 두 번째가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일 녀석이긴 한데 세 번째 거 좀 약간 어려워요. 이게 요 단원을 지나가면 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주 쓸 일이 없어서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러면 6가지 그랬잖아요. 아래로 블록인 거 3개, 위로 블록인 거 3개. 근데 그 뚝 잘라서 반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쳤을 때 가장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이런 모양새일 텐데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겠다는 건 y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 또는 제일 작은 값 찾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여기가 최소값이잖아요. y좌표 제일 작은 데고 최대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요. 최대값이 여기 있죠. 최소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내려갈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x의 범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꼭지점에서 정확히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의 역할을 하든지 혹은 최소값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녀석 그대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그냥 결론을 빨리 쓰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만약에 a가 양수라고 치면 이 녀석은 무언가의 완전 제곱에다가 뒤에 찌꺼기가 남았다는 거야. 그럼 이 완전 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뭐 a, b, x 다 실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0 이상의 값을 가질 거거든요. 0 이상에다가 양수를 곱했어. 그럼 이거 전체는 또 0 이상이야.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0이란 이야기예요. 0 이상이니까. 그럼 0 이상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든지 빼든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누구다? 그냥 이거 자체가 최소값이 될 거다. 혹은 최대값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2차 함수라는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2차식이 떨렁 나와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그냥 완전 제곱식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완전 제곱 찾아서 뒤에 남아있는 찌꺼기 그 녀석이 2차 함수 입장에선 꼭지점의 y좌표고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했을 땐 최소값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림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땐 그냥 꼭지점 찾으세요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범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그림 다시 가져올 텐데 편의상 0보다 클 때만 생각합시다. 요거 우리 대칭축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뭐 식을 만들어서 알 수 있지만 요 대칭축의 방정식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어쨌든 요게 대칭축인데 범위가 주어질 거야 이젠.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들어있을 때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거든요. 알파에서 베타 사이 그랬는데 만약에 알파 베타가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어. 비교해야 될 건 누구냐면 알파 베타가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는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봤을 때 얘랑 얘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나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얘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얘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보자면 이런 건데 알파 베타로 범위를 나누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요 사이만 보겠다는 거예요. 바깥쪽은 안 봐요. 요 사이만 쳐다보겠다는 거고 얘는 요 사이만 보겠다는 거지. 알파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 얘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특별히 범위가 없어도 여기가 최소인데 이거 가지고 있는 거잖아 범위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최소가 될 거다 이야기인데 얘는 꼭지점이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 못하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요 녀석이 아마 최소값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대와 최소가 되는 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고 이미 들어있는 상태면 범위가 없을 때나 마찬가지를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될 거고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없으면 꼭지점이 아니라 양쪽 끝에 있는 경계값 중에 더 작은 거 그게 최소값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최대값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 이 녀석은 여기가 최소인 건 확실하고요. 얘하고 얘 중에 더 큰 게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랑 이거 둘 다 넣어서 더 큰 거 찾아라. 그게 최대값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양쪽 끝에 거 찾아서 더 큰 게 최대, 더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2차 함수 그래프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라는 게 아주 큰 특징이잖아요. 축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이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꼭지점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다 찾아볼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최대값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책에서는 왜 이거 두 개를 다 찾아보라고 하냐면 나중을 위해서 내년에 2차 아니라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것들 찾아보시면 그냥 이건 듣고 까보셔도 돼요. 그래프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잘라지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큰지 몰라요.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여기가 최대가 될 거고 이거 두 개 다 찾아서 최소값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거나 쏙 들어간 데가 있으면 그거 다 찾는 거고 양쪽 끝에 값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최대 최소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도 범위가 주어지기를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면 어차피 여기가 최소일 거라는 건 뻔히 알 수 있고 양쪽 옆에 있는 거 중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책에선 이거 두 개 다 찾아서 더 큰 게 최대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양쪽 끝에 있는 것 중에 찾아가 둘 다 찾아가지고 더 큰 게 최대고 더 작은 게 최소야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 소리 하나만 딱 더 하고 정리를 마저 하자면 그 2차 함수 이야기하면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차 함수라는 건 대칭축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상관없이 대칭축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증가랑 감소가 변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증가 감소의 정의는 내년에 배울 거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녀석이면 증가하는 거고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고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른쪽 위로 가냐 오른쪽 아래로 가냐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축이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증가 감소가 한번 바뀐다는 거야. 그 바뀌는 지점에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애는 어때요?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없잖아요. 그 말은
계속해서 증가만 하던가 계속해서 감소만 한다는 거야. 이거 옛날 말로 무슨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만 하던지 계속해서 감소만 한다 그런 이야기는 양쪽 끝에 것만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계속 내려가고 있는 녀석이면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 끝에 있는 게 하나는 최대고 하나는 최소겠지. 범위가 이렇게 잘라져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끝에 있는 게 하나는 최대고 하나는 최소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증가 감소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였으면 여기가 최소겠죠. 뒤집어져서 이렇게 생겼으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대칭축이에요. 제일 먼저 살펴보는 건 대칭축이야. 그 축을 가지고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이 순서대로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수업할 때 여러분도 그 순서들 기억하세요. 최대 최소 2차 함수에 최대 최소 물어봤으면 대칭축 먼저 살펴보는 거고, 대칭축 이거. 이 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있으면 거기서 최소인지 최대인지는 최고차항 계수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고, 주어진 범위에 없으면 누가 더 가까운 건지 먼 건지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날 거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제 풀면서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대칭축의 위치 그리고 그게 범위 안에 있느냐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뒤쪽 예제 보시면 이게 너무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뒤에 가면 뭐 나오냐면 하나씩 숨겨요. 뭐 축의 위치를 좀 헷갈리게 하는 거야. 헷갈리게 한다는 건 이 축이 정확하게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지수로 주어져. 예를 들어서 주어진 범위는 1에서 3인데 대칭축이 A야. 그러면 그 A가 1하고 3 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서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A가 3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축의 위치가 있을 때 없을 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반대로 주어진 범위를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문제에서 대놓고 안 주고 니네가 찾아야 돼. 요거 찾아가지고 이건 나오는데 얘를 숨겨놓고 나서 이제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다 나와 있으면 그냥 산수하는 거고, 요게 숨겨져 있거나 요게 숨겨져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거 좀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조금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뒤에 기본 문제 풀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판별식 이야기인데 이것도 앞에서 그 2차 방정식 판별식 하면서도 한 번씩들은 얘기했던 것이긴 한데요.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것이 포인트잖아요. 이거는 그냥 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보기 문제 같은 걸 하나 볼까요? 이거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마지막에 나오는 판별식 이야기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방정식에서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부정방정식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실수 xy가 이거를 만족한대요. 딱 보니까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x랑 y의 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나오긴 해요. 어쨌든 이거를 앞에 몇 단원이죠? 8단원인가? 거기에 2차 방정식에 보시면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드시면 약간 이상해져요. 4x제곱이고 빼기 16x니까 16이 필요하겠죠? y제곱이고 2y니까 1이 필요하겠죠? 그럼 뒤에 숫자가 남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4x제곱 빼기 16이니까 4로 묶어서 x제곱 빼기 4x야. 뒤에 4가 오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리고 y제곱 더하기 2y야. 여기 1이 오면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17을 갖다 쓴 거잖아요. 13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3을 갚아야 되잖아요. 우변에 3 이렇게 생겨서 되거든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xy는 무수히 많지.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3이래. 그러면 xy가 정수가 아니잖아요. 실수 아무거나거든. 뭐 얘가 0이면서 얘가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1이면서 얘가 2일 수도 있고 뭐 0.1에 2.9, 0.2에 2.8 뭐 등등 아무튼 수도 없이 많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이게 만약에 0 이랬으면 값이 하나밖에 없죠.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 할 때 했던 건데 0이 아니라 어떤 숫자가 이렇게 빡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값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x, y가 될 수 있는 값에 그 순서상의 개수가 무수히 많이 있어. 근데 지금 얘 뭘 찾으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x랑 y의 값이 하나가 아니야.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최대값, 최소값 찾으란 이야기예요.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최대, 최소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값이 하나일지 여러 개일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어쨌든 물어보고 있는 건 y의 최대값, 최소값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x랑 y로 이루어진 식이 하나가 딸랑 있는데 x의 값이 변하면 y의 값도 변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x가 나 0 할 거야 라고 우기면 그거에 따라서 y의 값은 정해질 거라고요. x가 1로 바뀌면 y의 값도 변하게 될 거거든요. 즉 x랑 y는 서로 하나의 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y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이거든요. 이런 생각해 볼까? y에다 0 아까 해보니까 y에다 마이너스 1 이런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는 x 나름대로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y에다 10을 집어넣으면 x가 어떤 실수의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1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허근 나올 거거든요. y라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 혼자 마음대로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x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y가 너무 터무니없이 큰 값이나 터무니없이 작은 값을 가지게 되면 x가 더 이상 실수로서 남아있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라는 건 x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정석의 표현대로 하자면 x가 실수로서 남아있는 범위 안에서나 y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약간 황당한데 y의 최대 최소는 뭐 가지고 찾는 거냐면 x의 판별식 가지고 찾는 거예요. x에 관한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다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x, y가 하나의 식에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y가 움직일 수 있는 값의 범위라는 건 x가 실수로서 남아 있어야 돼. x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움직이는 거라고요. y에 10억 넣으면 안 된다고. y에다 10억 넣으면 x는 허수되니까.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건 괜찮아요. x가 실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지만 10억은 안 돼. 왜? x가 허수니까. 그럼 y가 무슨 값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로 판단하는 거라고? x가 실수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y의 최대 최소지만 오히려 x의 판별식 가지고 즉 x가 실수로서 남아 있느냐 가지고 y의 범위를 찾겠다는 거고요. x 가지고 판별식 써보시면 요거는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씁시다. 내림차순 굳이 한 번 안 쓰고 바로 갈게요. 요거 미분 2로 나누시면 8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 c는 이거 통째로예요. 얘가 0 이상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x를 주인공으로 판별식을 쓰시면 이렇게 생겼고 얘가 0 이상이에요 라는 건 x가 이제 실수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푸시면 이게 오히려 y의 범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y 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y가 될 거고 64에다가 12를 빼서 0 이상이 되겠죠? 어디요? 그러네요. 13이네. 4 53 이렇게 생긴 52 맞지? 맞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4y 제곱이고요. 더하기 8y고요. 이거 계산하면 뭐야?
8 이렇게 생겼네요. 아, 뒤집어야죠. 더하기 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뭐 2로 나누기까지 하시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y의 부등식의 해를 찾으시면 그게 최대값 최소값이 될 거예요. 인수분해는 안 될 거니까 근해 공식 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y는 뭐가 10이야? 에? 왜? 뭐 된다고? 10이야. 나 왜 이러는 거지?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생겼죠? 미쳤나 봐. y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3하고 1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은 거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y 1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y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싶은데, 실제로 우리 맞닥뜨리게 되면 x의 최대 최소 찾으세요잖아요. 이거 오히려 y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y의 판별식을 쓰셔야 x의 범위가 나와요. 이게 좀 서로 반대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약간 헷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식이 하나밖에 없어. x랑 y는 서로 연동이 되어 있을 텐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건 y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y가 실수로서 남아있어요. y의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가지고 x의 부등식을 찾아보시면 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말한 김에 여기 해당하는 예제만 몇 개 더 풀고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뒤에 문제가 2개가 더 있는데, xy가 실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데 뒤에 2x 더하기 y의 최대값 최소값 한번 구해보래요. 이게 저 앞에 이거 앞에 걸 먼저 할 걸 그랬나? 앞에 비교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얘거든요. 요거 2개를 같이 봅시다. 11-5번하고 아까 8번하고 요거 2개를 비교할 건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11-5번은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사는데 물어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4x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얘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2x 더하기 y예요. 이 2개가 왜 큰 차이가 있는 거냐면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힌트가 나왔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y제곱 자리에 아까 전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였는데 y제곱 자리에 누구를 넣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얘를 그냥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해버릴 수 있다고, y제곱 자리에. 그럼 이건 그냥 4x 빼기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생겼어요. 써보니까 뭐 된 거야? x에 관한 2차 함수 된 거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래.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풀려고 보니 x제곱도 없고 y제곱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굳이 무슨 y제곱이 1-x제곱이니까 y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루트가 껴있는데 최대 최소 어떻게 찾아? 우린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는 얘를 잘 변형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식에다 대입을 해서 푸는 거였다면 얘는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얘를 K라고 두고 이 K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내시면 그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2x 더하기 y의 최대와 최소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대입을 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랑 좀 비교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앞에 것처럼 얘가 가능하면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한데 이게 아니라 이거 대입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그쪽에다 집어넣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k라는 문자 하나 끌고 와서 EX 더하기 Y는 K다. 요 녀석의 최대 최소 찾을 거고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건 뭐 식을 살짝 바꾸시면 되겠죠. Y가 마이너스 EX 더하기 K다 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할 거라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K의 완전 제곱. 얘가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좌변 다 넘겨서 X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겠죠? 자꾸 산술 틀리지? X제곱, 4X제곱, 5X제곱, 마이너스 4, KX, K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2차 방정식, X가 실수 그랬잖아요. 실근 X가 존재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 부전 이야기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4K제곱, 5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뭐 없고 더하기 5네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고 인수분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결국 K의 범위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K가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건 K의 최소값, K의 최대값이란 소리인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였다고? 그냥 K였다고. 그죠? EX 더하기 Y 자체를 K라고 치환한 거니까 EX 더하기 Y의 최소값이고 EX 더하기 Y의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얘는 이걸 어떻게 저기다 넣어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얘를 K라고 두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판별식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K라고 둔다는 것 자체가 약간 헷갈리는, 생각하지 못하면 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녀석들도 다 마찬가지. 이거 자체의 최대 최소 찾으세요. 이거 자체의 최대 최소 찾으세요인데 이거 다 뭐라고 둘 거냐면 방금 한 것처럼 K라고 두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K라고 두는 거고 이거 자체를 K라고 둔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K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시면 되죠. 그것에 관한 힌트는 뭐다? X가 실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 먼저 보시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 당장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K라고 둘 거고 넘기면 되겠죠? KX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우변 넘겨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X가 실수로서 존재해야 되니까 X에 관한 판별식 써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얘가 0 이상입니다. 그죠? 9 마이너스 K 제곱이죠. K 제곱 마이너스 9가 0이야. 바로 해를 찾아버리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K가 뭐였다고? 이거였다고 그냥. 그지?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런 식으로 찾아지게 되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전체를 K라고 두고 올려서 좌변 다 넘겨가지고 정리를 싹 했더니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이번에는 나와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A랑 B 찾으라는 거예요. 마치 근과 계수의 관계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2차 부등식일 거고 그 부등식에 해가 나온 거니까 그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거의 비슷한 풀이일 것이기 때문에 얘는 해를 찾는 거고 얘는 주어진 해를 가지고 식을 찾는 거니까 뭐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얘기하세요. 따로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가서 전형적인 2차 함수 문제 몇 개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건 이건데 2차 함수 요 녀석이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 나왔습니다. x는 2일 때 최대값 갖는데요. 얘 뭐 얘기하는 거다? 대칭축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특별히 범위 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갖는다 하니까 저게 꼭지점이겠구니 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뭐래요? 최대값 갖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다? 위로 블록하게 생겼구나 라는 소리다. A의 부호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에서 아예 바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Y라는 녀석이 최고창 계수 A니까 A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런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0,4를 지나간대요. 그래서 0 대입하면 4가 나오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전개도 해볼 수 있는데 전개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4a 더하기 n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제곱이래요. 얘가 a인 건 어쩔 수 없고 요 녀석이 b래요. 요 녀석이 a제곱이래요. 그죠? 그러면 요거 하나랑 두 개 섞으면 a랑 n이 만들어지겠죠? 뭐 문자 두 개랑 식 두 개니까 4a 더하기 n이 그냥 나오네요. 그죠? 4라고. 요 4라고. a제곱이 4라고. 그런데 아까 봤지만 a의 부호는 음수였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구나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2면 b는 8이겠거니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수만 금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제가 풀 건 아니고 말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자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방정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는 0 그랬으면 만족하는 xy가 뭐 몇 개 있니 뭐 이런 이야기 할 텐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 식 자체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야. 뭐 다행히 각 항들끼리 xy가 섞여 있는 녀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하면 된다. 각 문자별로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된다. x는 x 나름대로 y는 y 나름대로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 남는 찌꺼기 있겠죠. 그 녀석이 최소값이 될 거다 그 얘기고 문자가 여러 개여도 상관없다. 완전 제곱식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냥 최소값 찾으시면 해결될 겁니다. 그냥 산수하는 거지. 그죠? 최대값, 최소값 뭐 조사하라는 건 있으면 찾고 없으면 없다고 하라고 하라는 건데 1번 같은 거 보시면 식이 다 나왔고요. 범위도 나와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뭐부터 본다고요? 대칭축. 대칭축 어디? 1입니다. 그죠? 예. 주어진 범위 안에 있어요. 거기서 최대야, 최소야? 최소 되겠죠? 왜? 최고창 계수가 양수니까. 그럼 x는 1에서 최소 언제 최대? x가 언제 최대? 4에서 최대. 이 그림 그려보면 여기가 1이라는 이야기고 0에서 4로 자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일 거라는 건 뻔히 알 수 있고 어디서 최대일 거다. 얘랑 얘 중에 더 큰 게 최대다. 근데 우리 실제로 계산 안 해봐도 안다고요. 어디가 최대일지. 여기가 최대겠지. 왜? 요건 한 칸 떨어져 있지만 얘는 세 칸이나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더 멀리 갔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그죠? x가 4일 때 최대일 거니까 그냥 4를 바로 대입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물론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 바꿔가지고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게 아직은 버릇이 되어 있을 텐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게 1에서 최소인 거 알잖아요. 그냥 1을 대입하면 알아서 그 완전 제곱식의 찌꺼기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 만들 게 아니라 대칭축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냐면 3번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 범위가 주어져 있거든요. 뭐부터 본다고요? 대칭축 먼저 본다고요. 대칭축 어디냐면 1이에요. 주어진 범위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1을 대입할 게 아닌데 굳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찌꺼기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야. 꼭지점 좌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1은 범위가 없거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칭축을 먼저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축의 위치는 1인데 주어진 범위 안에 없어요. 그림 어떻게 생겼다? 위로 블록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서 최대?
여기서 최대가 되겠지 뭐. 그죠? 어디서 최소? 인데 니까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신경질 나는데 2는 포함이 되어 있고 4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우리 포함되는 건 이렇게 색칠하죠. 수직선이 나타날 때도. 포함이 안 되는 거 구멍을 이렇게 뚫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최대값으로는 얘가 존재해요. 실제로 2를 대입을 좀 해보면 8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4를 대입하면 뭐야? 4 대입하면 뭐라니? 0 이렇게 생겼는데 4,0을 지나갈 텐데 실제로 4라는 값은 x에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y 값으로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0보다 조금 큰 게 최소값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0보다 조금 큰 거 얼마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4보다 조금 작은 x를 대입하면 되는데 그 조금 작다는 게 뭐 3.9999999야? 그럼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잖아요. 그거랑 4 사이에 또 누군가 있을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0이라는 값보다 크긴 클 텐데 그렇다고 제일 작은 게 0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굳이 나타내보자면 y의 범위 어떻게 된 거다?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이 최대값, 최소값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겼고요. 마지막 얘는요. 축의 위치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주어진 범위 안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최대라고 최소라고 아니 왜 이렇게 그리고 있어? 최대라고 최소라고 최소가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0보다 작아요니까 이렇게 구멍 뚫린 상태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고요. 최대값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쪽 경계도 없고요. 왼쪽으로는 영원히 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어렵게 나올 녀석이에요. 1번부터 x가 a 이상인데 저 녀석 최소값 찾아보라고 나와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대칭축, 그죠? 축의 위치 어디냐면 2네요. 범위 안에 있다 없다? 모른다. 그지? 모른다. 그럼 별표 치는 게 아니고 모른다 하니까 나눠서 푼다고요.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그래서 뭐 굳이 범위를 나눠보자면 그림을 먼저 그릴까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2잖아, 그지? 그럼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X가 A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었으면 2를 포함하는 거고 여기 있었으면 2를 포함하지 않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상황이라고 요거를 두 번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이제 A가 2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요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축의 위치가 2였는데 2는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니까 이때는 요 녀석을 fx다라고 보면 최소값 언제 갖는다? x가 2일 때 최소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2를 대입을 해보면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a가 2보다 작을 때 최소값은 1이구나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상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뒤로 갈 거야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언제가 최소다? a일 때 최소다. 그래서 이때는 fa 자체가 최소값이 될 거고 fa는 그냥 대입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쓰는 게 답이에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a가 2보다 작으면 1,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야 라고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다가 2를 대입해도 어차피 1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등호는 아무 데나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큰 쪽에다가 많이 붙여주니까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쓸데없이 조금만 한 발짝만 더 가보면 만약에 이 최소값을 뭐 GA라고 할 때
y는 GA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GA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A의 값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져요. 그죠? 2보다 작으면 맨날 1로 똑같은데 2보다 크면 2 따위로 생겼다며 다르게 생겼다는 거야. A의 값에 따라서 최소값 자체가 달라져. 그래서 그걸 GA라고 했을 때 그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A라는 축이고 요게 Y축인데 A가 1인 점이 여기쯤에 있다고 보면 2네요. 1이 아니고 2가 여기쯤에 있다고 보면 2보다 작을 땐 1 그랬으니까 2보다 작을 땐 Y값이 계속 1이야. 계속 1이야. 2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 이상일 땐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참고로 얘는 꼭지점이 2,1인 녀석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2차 함수 곡선 이렇게 생긴 녀석 중에 2보다 오른쪽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2차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바로 y는 GA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엄청 많이 나올 거니까 뭐 새롭게 정의된 함수라는 주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GA라는 녀석을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야.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요 그림도 좀 그릴 수 있으시면 지금 당장도 당장이지만 내년을 위해서라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것도 좀 보고 갈까요? 이번엔 더미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나왔고 축이 어디예요? 축의 위치가? x는 a입니다. 그죠? a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지? 그러니까 얘도 어쩔 거다.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해야겠다. 위로 볼록이 녀석이고요. 여기가 a인데 마이너스 2라고 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쪼개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포함한 상태로 이렇게 쪼개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최대값만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여기서는 얘가 최대겠죠? 여기서는 얘가 최대고요. 여기서는 얘가 최대예요. 근데 이게 참고로 만약에 최소값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범위를 한 번 더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대칭축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최소값의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둘 다 물어봤으면 범위는 4개로 나누셔야 돼요. 아무튼 얘는 뭐 다행히 최대값만 물어봤으니까 범위를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면 1번 상황부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인 거니까 A가 아예 1보다 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A가 아예 1보다 클 때고요. 2번 상황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A가 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번 상황은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A가 아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등은 아무 데나 붙이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줄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최대값 찾아보시면 첫 번째 상황은 말한 것처럼 여기가 최대가 될 거잖아요. 그죠? 얘를 또 똑같이 fx라고 하면 최대값은 f에다가 1 대입한 거 얘가 최대가 될 거고요. 실제로 1을 대입해 보면 2a-1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범위에 있을 때 요때가 최대가 되겠죠?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니까 얘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여기다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마지막은 a가 아예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이런 상황인 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요때는 이거고 요때는 이거고
요때는 이거야. 이렇게 답을 다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번에서 했을 때처럼 이 최대값을 GA라고 했을 때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A축을 기준으로 여기를 뭐 마이너스 1, 여기를 1이라고 볼까요?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1보다 크면 2A 마이너스 1이래요. 참고로 1을 대입하니까 1,1을 지나간다. 그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땐 A 제곱이래요. 얘도 1,1을 지나가거든요. 요 점을 지나가고요. 0,0도 지나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이 만들어질 거고 마지막 얘도 마이너스 1,1을 지나가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라 이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여긴 직선이에요. 여기도 직선이고 가운데만 이렇게 생긴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누구냐면 GA라는 녀석이다. A의 값에 따라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다 왔어 이제. 요거는 아까 뒤에 있는 거 얘기하면서 슬쩍 말했는데 그래도 같이 보자면 xy가 실수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 이렇게 생겼는데 4x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 구하래요. 그럼 앞에 있는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식을 살짝 변형해서 y제곱 자리에 집어넣으면 그냥 2차 방정식 되는 거잖아요. 그죠? y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니까 여기다 쏙 집어넣을 거라고 그냥. 그지?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내린 차순 정리할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x에 관한 2차 함수 됐죠?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요. 뭐부터 본다고요? 대칭 축 본다고요. 축의 위치 어디냐면 2네요. 그죠? 2는 주어진 범위 안에 있을까 없을까? 아직 범위를 찾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말한 그 범위가 숨겨져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의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x가 0이라는 값 가질 수 있어 없어? x에다 0 넣어도 돼 안 돼? 돼요. y제곱이 4잖아. y가 뿔만 이겠지 뭐. x에 1 넣을 수 있어 없어? 돼요. 2 돼야 안 돼? 돼요. 3 돼야 안 돼? 안 되죠. x 3 넣으면 9잖아요. y제곱이 마이너스 5예요. 왜 안 돼요? y가 실수가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x의 범위가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내가 이걸 x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꿨으면 x의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뭐 가지고 찾는다고? y가 실수로서 남아있다고. y제곱을 우리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로 바꿨거든요. 이 y란 녀석이 실수이기 때문에 y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의 값을 가져야겠죠.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그래서 x는 아무 값이나 못 가져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만 내가 쓸 수 있는 x예요. 이 부등식 가져와서 풀어보면 이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하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뭐다? 이거다 그 얘기야.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숨겨져 있는 x의 범위를 찾으셔야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문자가 두 개가 나와 있고 둘 다 실수란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얘처럼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찾던지 아니면 저 뒤에 있었던 것처럼 판별식을 이용해서 x의 범위를 찾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어때요? 축의 위치는 2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2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셔서 최대값, 최소값을 직접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은 활용인데 이 활용 문제는 제가 특별히 풀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 자체는 뭐 읽어보면 20m 철망을 모두 사용해서 직사각형 모양이랑 원 모양의 가축을 만들 거고
가로 길이가 원의 지름과 같도록 만든다. 얘랑 같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전체 가축우리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요? 물어본 건 원의 반지름이거든. 그럼 뭐 이런 거 미지수로 두고 푸시면 되겠죠? 이걸 x라고 두고 나머지 애들 싹 푸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시면 되고요. 물어보는 건 최대 값이 아니야.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대칭축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최대값 혹은 최소값 그랬으면 y값 물어보는 건데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를 미지수 x라고 두시면 대칭축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x에 관한 식을 잘 만들어 보시면 축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원이랑 직사각형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한돼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식이 약간 더럽게 생겼을 거예요. 뭐 빨리 싹 눈으로 보면 답이 이거야. 왠지 잘못 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풀어서 답이 이게 나오면 답 이상한데? 이러고 안 쓰든지 별표 치든지 이러겠죠? 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직사각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이란 녀석이 이상한 데 가서 들러붙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답이 좀 더럽게 생겼거니 라는 건 이 문제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서 11장에 나와 있는 최대 최소 이야기는 이 정도 문제까지 해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연습 문제 가서 보면 이상한 것들이 몇 개 조금 더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앞에 기본 문제랑 유제 문제 하고 나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